자, 세나테크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최근 지수도 굉장히 좋고 불장이 나타나면서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 퍽퍽 튀는 종목들 연타로 나왔었죠. 자, 연타로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뚝 떨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자,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신규 상장주들도 전체 종목을 분석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될 만한 종목들만,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분석 자체를 안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아예 볼 것도 없고, 그다음에 될 만한 종목들만 찾아서 이렇게 쭉 분석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될 만한 종목들을 분석해드렸던 종목에 이제 쭉 갔다가 최근에 이제 밀렸다 다시 오는 온코크로스 같은 종목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계속 올라 들어오는 3빌리언, 그리고 왕창 내려왔다가 올라 들어온 온코닉 테라페틱스, 이거 이제 작년도 거 얘기 드린 겁니다. 올해 거 아니고요. 예전에 나왔던 거. 그리고 그 앞쪽에 넥스바이오, 산일전기, 요런 쪽의 종목들만 될 놈들만 해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물불 안 가리고 일단 찔러놓고 보는 이런 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상장되는 종목을 전부 다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놈, 안 될 놈 딱 찍어서 드리고 있죠. 자, 이게 쭉 해서 제가 이제 대본 다는데 최근에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분석을 안 하고 우리 천재 리더님이 대신 일찌감치 그것도 스타트 시작하기도 전, 장 열리기도 전에 최근 종목들 같은 게 세 종목에 연달아 분석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들 잘 아시피, 자, 이게 상반기는 이거 제가 다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거의 다. 자, 요즘 최근 세 종목의 경우는 우리 천재 리더님이 대신 쫙 분석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이건 노타, 그리고 이노테크, 그리고 바로 큐리오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까지 이제 쭉 다 분석을 이제 쭉 해드렸던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가, 자,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선은 일단 현재로 본다 그러면 종목 자체에 그렇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기대치의 값하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이 두 개 싸움입니다. 비대와 밸류에이션에, 그러니까 다소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기대가 굉장히 강하면 이렇게 더 가버리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에 상장되는 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높은 밸류에이션. 그래서 높은 밸류에이션, 작년에 저희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보기에는 다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에서 나왔던 종목들이에요.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그 앞쪽에 나왔던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신고가를 못 들어간 종목입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 올해 신고가 들어왔죠. 이런 종목들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자, 산일전기 굉장히 낮게, 그리고 이런 쪽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도 넥트바이오, 3빌리언 다 낮은 주가, 온코닉 형편없이 낮은 주가로 상장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거 요거 하나 하고 기대 딱 두 가지 가치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기를 치니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서 이 기관들이 IPO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사기치는지 계속 설명을 들어왔죠. 그래서 경쟁 대상 기업을, 국내에 경쟁 대상 기업, 비교 대상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쪽에 경쟁 대상이 없는 기업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나테크 같은 경우도 국내 비교 대상 기업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해외 쪽에 있는 기업들라서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시켰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교촌치킨이라고 하는 외식 체인점 회사가 있죠. 있는데 근데 교촌하고는 비교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더본코리아가 상장이 될 때 교촌은 PR 5배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게 상장을 하게 되는 데는 더본코리아가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상장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얘들이 IPO에서 먹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높은 쪽으로 들어오는데 국내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상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국내 비교 대상이 없는 기업들. 그 다음에 이 상대적으로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쪽은 뭐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기존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다 실적보다 성장에 대한 기대를 치고 어마어마하게 올라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요 두 개의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 대상이 있는 경우에 비교 대상 종목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뭐 심지어 최근 들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 매출 100억짜리 회사를 매출 10조 나오는 세계 1위 기업하고 비교해가지고 상장시킨 케이스도 나와요. 근래는 이렇게 불장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뭐 그런 건 뭐 안 봐도 비교 결과 뻔한 거죠. 매출 100억짜리를 미국에 있는 매출 10조짜리 세계 1위 사오고 똑같이 비교 상장시키면 그럼 뭐 당연히 답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보나마나 뻔한 거잖아요. 자, 이제 세나테크놀로지를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아주 특이한 기업이죠. 메쉬 기업입니다. 메쉬. 자,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메쉬라고 쓴다 그러면 뭐 얘기하냐? 망사죠, 망사. 메쉬가 망사라는 뜻인데 이거 일상생활에서 망사 말고요. 그 다음에 메쉬라고 하는 거는 통신 제품입니다. 통신 제품. 예, 마이크로소프트 메쉬가 있죠. 그래서 통신 제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회사의 경우에 스포츠용 통신 제품을 쓴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회사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특정 분야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성장하는 이런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형태로 나타내야 되는 기업인데 얘는 매출이 꽤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 많은 구간을 통으로 다 장난칠 리는 없고요. 일단 성장하는 건 분명해 보이죠. 1100억, 1300억, 1600억,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1600억 들어오고, 이제 올해 경우는 1900억, 내년에 이렇게.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조금 어느 정도 부풀린 경향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128억에서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좀 과하게 좀 많이, 퍼센트가 좀 성장률 퍼센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뭐 방산이라든가 뭐 이런 전력주들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성장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성장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일단 틈새를 뚫고 성장하는 기업인 것까지는 맞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따져볼 것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과연 적절하게 부여가 되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경우는 비교 대상 종목이 없어요. 경쟁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서 뭘 갖다 놨냐면 통신 장비 기업들이죠. 통신 부품, 통신 장비 기업, 인텔리언테크, 삼지전자, 솔리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기존에 뭐 3G 같은 솔리드 같은 경우에 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신 나오는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죠. 인텔리언테크 이거 우주 항공 쪽으로 연결되는 종목이고요. 삼지전자 이거 둘 다 저평가입니다. 근데 여기다 저평가를 이렇게 저평가주들을 두 종목을 갖다 집어넣으면 세나테크놀로지가 굉장한 고평가로 나오게 될 텐데 왜 이랬을까요? 자, 여기 같은 경우 보시죠. 이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 내 가장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 얘기 들었던 종목 PR 3.3배밖에 안 되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제대로 못해 인텔리아는 적자 기업이니까 아예 제외고요. 그 요쪽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면 굉장히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제 이게 세나는 지금 30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30배니까 삼지전자의 10배고요. 솔리드의 3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이렇게 계산이 좀 이상한 종목을 같았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비교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로 한번 비교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을 일단 제쳐놓고요. 밸류에이션 제쳐놓고 자, 삼지전자 가서 보도록 하죠. 삼지전자를 가서 보게 되면 삼지전자가요. 여기도 지금 매출 장난 아닙니다. 매출이 3조 3천억인 기업이에요. 매출 3조 3천억에 당기 순이익이 900억이나 되는데 그래서 지배주주 이거 또 600억이죠. 600억이 나오는데 PR이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3배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꾸역꾸역 계속 올라옵니다. 싸도 너무 싸잖아요, 이거. 에? 싸도 너무 싸죠. 그러니까 이게 솔리드 같은 경우, 이게 삼지전자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웬만하면 뉴스가 나오는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저평가 얼마나 깽판들을 쳐놨느냐를 보여주는데 종종 제가 이거 종목 자체로는 이게 우리가 들어갈 만한 실익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주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만 다른 종목들 이게 저평가주들 얘기 나올 때 되면 자주 등장하는 종목이죠. 대표적으로 삼지전자.
매출이 3조 3천억이에요. 매출이 3조 3천억이 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쳐다보지도 않는 종목이죠. 자, 그리고 얘는 애초에 비교 대상 자체에 근접하지도 않고요. 자, 그나마 이제 비슷하게 가는 수준으로 친다면 5G의 솔리드 같은 경우가 될까요? 이건 이제 시가총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자, 이 솔리드가 시가총액이 4,500억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통신 쪽 종목 중에서 가장 실적 좋은 종목입니다. 이게 삼진은 제외하고요. 이쪽에 전문 기업들 중에서 무선 통신, 이동통신, 중계기, 광통신 장비하는 우리가 5G 얼마 전에도 이슈가 있었죠. 이런 쪽으로 친다 그러면 가장 실적이 좋은 종목이거든요. 얘가 지금 매출 3,400억에 398억이 당기순이익 360억 이렇게 나오고 시가총액 450억에 이렇게 해서 이제 10배 조금 넘죠. 360억에 450이니까 12, 13배. 여기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3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라테크놀로지로 넘어 들어가면, 자, 세라테크놀로지로 넘어가면 우선 실적만 그냥 일단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실적만 그대로 보게 된다면 지금 일단 추정치 자체로는 이제 내년에도 이렇게 나온다고 취재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299억 300억 정도 돼요. 300억인데 시가총액이 6천억이 나오고 있으니까 20배입니다. 20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죠. 얘가 그러면 솔리드보다 압도적으로 뛸 때는 일단 현재 성장률 퍼센트는 높아요. 근데 문제는 이건 검증이 안 된 거거든요. 검증이 지금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의 매출과 요 정도 잘 아시다시피 매출이 작은 상태에서 성장률 올라가는 건 쉬워요. 근데 이 매출이 그래서 1,000억이 5천억으로 7천억으로 1조 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매출이 크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익률이 그렇게 개선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그야말로 혼자서 싹쓸이하는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만약에 그래서 이제 무선 통신 이렇게 이건 있어서 어떤 다른 모멘텀을 탄다, 그래서 AI 쪽을 타고 간다든가, 뭐 혹은 뭐 AI를 타고 간다든가, 뭐 로봇을 타고 간다든가, 뭐 이런 강력한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들어가는 쪽의 종목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상대적으로 좀 고가인 이런 거를 고가 부분은 일하는 거를 인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현재 상황에 보면 그런 거 없거든요. 이게 스포츠웨어용 통신 제품이라는 특정의 섹터 이거 하나 가지고 쭉 지금 파고 들어가는 한우물 기업들인 거야. 여기에 비한다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된 거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내려와서 5천억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고점 대비 38%가 내려와서 5천억이에요. 그럼 여기서 고점으로 지금 역계산해보면 지금 60%가 넘게 더 올려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6천억에서 60%를 더 해버린다 그러면 이거 시가총액 1조가 나왔다는 얘기야. 이거 안 봐도 빠는 거 아닙니까? 로봇주예요? 야, 뭐 휴머노이드 로봇 하는 기업이에요? 아니면 AI에서 뭐 대박 터지는 기업입니까? 뭐 제2의 퓨리오사, 제3의 퓨리오사 뭐 이 정도 급이 됩니까? 아니면 제2의 로보티즈 이 정도 돼요? 무선 통신하는 기업이 시가총액 1조야. 겨우 2,300억이 가지고 매출을 3조 3천억씩이나 내고 있고 이익을 이렇게 내고 있는 분기당 200억 300억씩. 지금 이 세나테크놀로지가 1년 내는 이익을 삼지전자는 단 한 개 분기에 냅니다. 근데 얘가 시가총액 2천억인데 이 새끼는 뭐 완전히 지금 별도 인간일까 애초에 비교 대상에서 제외해버리고 여기 솔리드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모멘텀으로 친다 그러면 이 솔리드가 더 세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 통신망 최근에서도 이게 떴었잖아요. 그럼 이게 모멘텀으로 친다 그러면 이 솔리드가 모멘텀이 더 강하고요. 여기도 지금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자,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요. 잠깐 한 해 쉬었고요. 제 같은 경우도 한 해 쉬었었잖아요. 똑같이. 그랬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에서 258억에서 398억까지 들어가면 140억에서 50% 넘는 50% 넘는 성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솔리드가 세나테크놀로지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솔리드가 시가총액이 4,500인데 얘는 시가총액이 1조 원이다. 이거 안 봐도 비디오죠. 주가 띄워놓고 위에서 그냥 깔아버리는 겁니다. 이거 안 봐도 비디오 위로 띄워놓고 너무 높지 않습니까? 이런 거면 이런 거 받으러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이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분석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분석을 드리고 있죠. 너무 높게 올라가 있다. 너무 높게 올라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산일전기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일단 500으로 까고 시작을 하는데 3빌런도 까고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까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까고 시작하지 않는 종목은 10개 중에 하나도 안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 노타라든가 이 최근 3개의 종목이 이게 좀 비정상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예. 걔네들이 정상이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비정상인 게 아니라 이게 비정상이고 걔네가 비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워낙에 지금 불장이 나타나는 데다가 기관들 첫날 이렇게 때려 팔지 못하도록 정부 당국의 압박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덮어놓고 들어가지 마시고 딱 두 가지로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딱 두 가지로. 이게 과연 크게 뭔가 하나 터질 만한 이런 테마 쪽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냐, 이런 종목이냐. 이건 무선 통신 기업이잖아요. 메시 기업. 이건 뭐가 그렇게 크게 터지겠냐고. 여기서 무슨 AI를 하겠다든가 로봇을 하겠다든가 뭐 그렇게 크게 뭐 하나 터질 만한 게 없잖아요.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거든요. 꾸역꾸역 하는 기업이면 밸류에이션도 기에 맞춰서 꾸역꾸역 기업 성장 따라 꾸역꾸역 올라가지 첫날 한 방에 1조 원. 이거는 이 기업이 몇 년치 성장할 부분을 한꺼번에 다 당겨 쓴 겁니다. 그럼 이게 현재의 밸류에이션으로 계산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1년치는 그냥 잡아당긴 거예요. 1년치 이상 그냥 잡아당긴 셈이 되겠네요. 그죠? 1조 원까지 가려 그러면 1조 원이 시가총액이 1조 원이 가려 그러면 이 업종이 평균적으로 PR이 10배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조 원을 가려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300억인 게 그러면 이익이 1000억까지 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300억에서 이익 1000억까지 가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최근에 이 추세로 올라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요, 2년 50%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몇 년 걸리죠? 5년 이상 걸리는 거죠. 5년치를 하루에 다 당기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건 결국 뻔한 거잖아요. 요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시면, 분석해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신규 종목 들어가는 데에서도 그렇게 뒤집어 쓰지 않고 노릴 놈은 노리고, 그래서 노릴 놈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제 천재 리더님이 아침부터 바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추천 이런 건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노릴 만한 구색이 없잖아요. 여기 뭐이냐고. 여기 한방 그냥 300% 뻥 넣을 것이라는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여기서 들어가면 그냥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이게 저주 퍼붓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가서 먹으라고. 그래서 제대로 먹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다 찾아서 설명드리잖아요. 자, 로켓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도 나갔고요. 많이 나갔죠, 올해는. 자, 그래서 예년 대비로 올해는 쓸만한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오가노이드 같은 종목들도 들어가고 G2G 같은 종목들도 들어가고 올해 지금 많이 뽑아드리고 있죠. 천재투자TV 열심히 보시면 답을 찾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가시면 오르고에도 또 신규 상장주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오르고에 있는 20분의 전문가들은 주특기가 다 틀리고 접근법이 다 다릅니다. 재료주 매매 전문가, 테마주 매매 전문가, 급등주 매매 전문가, 급소 매매 전문가, 신규 상장주,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에서 또 이 신규 상장주 전문으로 다른 전문가분이 될 종목, 안 될 종목 이렇게 딱 구분해서 우리 천재 리더님이 될 만한 종목들 딱 요 아침부터 봐가지고 아침에 바로 추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 여러분들에게 답을 찾아 드린다는 얘기. 잘 모르겠으면, 그래서 그 구분이 안 되면 뒤에 요즘에 지금 앞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종목 드러나온 거 지금은 다 분석, 첫날 다 분석해드린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좋을 종목 같은 경우는 벌써 아침에 분석 나가고요. 아침에 분석 안 나는 거는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거 그거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자,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